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오늘 제 앞에 계신 교수님을 소개할 텐데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척추관절센터장님이시죠. 이재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재동입니다. 귀한 네. 시간을 내주셔서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 네, 소개. 뭐 소개 네. 해주신 대로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그 척추관절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뭐 요즘 시대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만 틀면 네.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 뭐 백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백신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렇죠. 백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네. 우리가 방어 네. 어떤 수단이지만 네. 사실은 그 어떻게 내 몸을 네. 잘 관리해서 네. 내 면역을 강화시키느냐 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왜 그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사람의 우리 체질에 따라서 내가 면역을 네. 강화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아유,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오면서 보니까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방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시라 특히 좀 자랑하고 싶으신 거는 있으실까요? 한방병원 우리. 네, 우리 뭐 오늘 얘기하는 우리 사실은 한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네. 그런 일종의 이제 양생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이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양의학, 서양의학과 우리 한의학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서양의학은 어떻게 보면 질병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치료 질병 중심. 발생하고 나서 그 병에 대한 상태에 네. 포커싱을 맞추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MRI 검사를 찍어서 허리 상태가 어떤지. 네. 그래서 만약에 신경이 눌리면 그걸 뭐 시술을 한다든지 한다든지. 또 신경이 눌리면 뭐 어떤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을 차단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네. 그런 학문이고 네. 우리 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하거나 어떤 그런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긴 요통이 아니라면 일상의 어떤 살아가면서 생긴 요통이라면 네. 이 사람의 몸의 문제에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하체의 어떤 근력이 약하다든지 네. 아니면 상체의 어떤 비만으로 인한 중력으로 인해서 허리에 부담이 크다든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역학적인 불균형이죠. 그 불균형을 잡아주는 게 네. 이제 우리 한방의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방은 질병 중심의 어떤 정상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학문이고 네. 우리 한방은 몸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원인. 몸의 문제. 그러니까 몸의 문제죠. 몸에. 모든 병은 네.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에서 온 병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모든 병은 안에서. 몸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몸의 네. 문제에서 병이 생기는 거고 네. 하나의 네.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오늘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게 큰 어떤 차이점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들은 사실 우리 한방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그 국내 어떤 의료 시스템이 양방은 대부분 이제 보험이라는 네. 그렇죠. 급여화해서 이제 대부분 그 어떤 보험으로 그 디펜스가 방어가 되는데 되는데. 방어가 돼야 되는데 한방은 이게 아직 약해요. 이 그 보험 어떤 시스템이 사실은 한약이 굉장히 몸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정부에서 이걸 다 커버를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사실은. 네. 예.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코로나19 시대에 면역이 답이다라는 정말 가슴 뛰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로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궁금한 질문사항을 올려주시면 교수님이랑 이 강의를 해가는 도중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또 답도 해드리고 그렇게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수님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를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코로나19 시대 면역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네. 보면 우리가 이제 21세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많은 감염병이 지금 오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2002년대 우리가 사스 때문에 한번 파동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2009년도에 플루가 신종 있었고, 플루 있었고 또 메르스라는 메르스가. 2012년대에 우리가 네. 사실 메르스 때는 굉장히 많이 우리 그랬어요. 국민들이 많이 네, 긴장했는데요. 놀랐고. 예, 그때 사실은 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2012 10년, 15년 후에 아. 메르스보다 더한 게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예측을 했는데 했었어요. 사실은 2019년도 7년 후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아, 나타났죠. 네. 예. 생각보다 일찍 땡겨진 그렇죠. 거네요. 네. 굉장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이제 잘 종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이 네. 이 종식 후에 또 어떤 게 나타날까 아. 하는 이제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라든지 네. 환경의 변화로서 이제 뭐 우리가 동물들 뭐 흔히 박쥐니 뭐 낙타니 네. 이런 데서 네. 이제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네. 인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만큼 어쨌든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 이런 많은 바이러스들이 네. 예, 발생되고 있다. 이제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사실은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우리가 독감이 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고위험군 네.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라든지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 중에 감염이 되면 네. 10명 중에 1명, 10%는 이게 중증에 네. 빠진다는 거죠. 네. 호흡기를 달아야 될 만큼, 아.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될 만큼 네. 중증에 빠진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파력도 강하지만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65세 이상이라든지 만성 네. 기저질환이 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네. 몸의 그렇죠. 어떤 기능의 면역력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는 환자들이고 네. 또 반면에 이제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 젊은 사람들도 증상이 강하면 미리 자기의 몸에 문제가 조심할 나타나기 텐데. 때문에 문제가 아.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바로 네, 방어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가벼운 아무렇지도 감기 같이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막 이게 돌아다니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초기에는 아, 이게 전파의 시키는군요. 어떤 네. 문제점을 네. 이제 유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선천적으로 어떤 뭐 특히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 선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네. 그냥 뭐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쨌든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중증에 빠진다는 게 문제고 아. 중증에 빠지게 되면 그 숫자가 이제 젊은 애들은 증상이 없고 하니까 전파력을 높아지면 자꾸 전파를 하게 네.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이 되면 10%가 중증에 빠지게 되니까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젊은 사람의 면역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감염이 오거나 또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그렇죠.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이 팬데믹의 문제로 네. 예,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네.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도 네. 젊은 사람들 같이 네. 그냥 증상이 감기 정도 내지는 좀 몸살 정도로 가볍게 지나갈 수 가볍게 있게. 중증에 안 빠지게 네. 호흡기 안 달도록 아. 중증에 안 빠지도록 내 몸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연세가 드셔도 감염이 되더라도 그걸 스스로 이길 수 어느 정도의 이기고 진짜 인공호흡기 안 달고 중증에 아, 안 빠질 네. 정도의 면역력을 강화해 두면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감기같이 생활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중증에 빠지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떨어질 거고 네. 그런 정도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서 다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네. 그런 그 감염자가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이길 생겨도 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런 의료 시스템에서 다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점을 네.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엇보다 면역이 앞으로 다르다. 우리가 새롭게 코로나보다 뭐 더한 게 올지 또 어떤 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네, 연세가 자가 면역을. 드셔도 네.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면역력을 길러서 네.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자기 몸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네, 이제 네. 그런 제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사실 면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한번 짚어보면요. 네, 네. 이제 면역이라는 게 우리 한문으로 보면 역을 면한다는 네. 거거든요. 우리 이제 역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역병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역병. 역병. 네, 바로 이제 그렇죠. 전염병이고 유행병이죠. 아하, 그죠? 유행병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면하는 거죠. 네. 예, 그 이제 면하는 게 바로 이제 면역인데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역병이라는 게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방어 시스템이 바로 면역이라는 거고 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TV만 틀면 나오는 백신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면역인데요. 아. 그게 이제 백신이라는 면역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연 면역, 아, 예, 자연 네. 면역과 백신 백신과. 이 두 가지 면역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예요. 의미에.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신이라는 거는 네. 그 균이 굉장히 약하게 만들거나 네. 또 어느 사체나 죽은 사체를. 네, 또는 어떤 물질을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저항성을 예, 기르기 저항성을 위해서 하는 약한 거니까. 바이러스를 몸에 그렇죠. 주입을 해서 거기에 네, 대해서 네. 우리가 방어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네. 이제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이제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항체를 형성해서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잘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얘기되는 게 뭡니까? 한번 놀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또-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백신을 맞게 되면 바이러스를 감염도 저하시키지만 네. 혹시 뭐 우리는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네.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을 가볍게 한다는 아, 거죠. 증상을 가볍게 예, 그래서 할수 중증 있다.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사실은 백신도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백신의 문제점이 뭐냐? 음. 이게 만약에 다른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감당을 못해요. 아. 이걸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바이러스인데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델타 변이니 네. 뭐 요즘 오미크론처럼. 오미크론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죠. 오미크론을 뭐 무슨 저 백신이 방어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있어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버리면 맞기가 힘들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차 처음에는 2차 맞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네. 그 지금 이제 부스트샷 3차. 3차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백신의 이 항체, 중화항체라는데 이 중화항체의 역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항체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지니까 또다시 백신을 넣어서 부스트샷을 통해서 다시 또 항체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스터샷을 이제 3개월 만에 맞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3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되냐? 막 그렇죠. 이런 이제 말도 그런 나와서. 이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형성이 되지 되지 않는 않는 경우도 경우도 있단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면역 하나의 어떤 치료제지만 네. 이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아.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인체의 자연 면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 어떤 세균이 오든 곰팡이가 오든 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역력을 강하게 잘 하고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우리 젊은 세대 또 아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고 해요. 넘어가고. 그런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왔을 때 방어 체계에서 다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네. 그런 면역 체계다. 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한의학에서는 면역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위에 한자가 좀 어렵게 보이죠? 네. 저 한자를 읽어보면 정기, 내존. 내존. 정기가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네. 사라는 건 사기를 얘기합니다. 나쁜 기운이 사기를. 불가간 우리 몸에 침범할 수가 없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나의 그 글귀인데요. 그럼 내 몸의 전기가 방업이 여기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바로 면역 시스템이죠. 아, 네. 그게 있으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 막아낼 있고. 수 있는 거죠. 또 설사 들어왔다고 1차 단계 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차 단계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전기를 강화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면역이라는 게 바로 전기를 강화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의학 얘기하면 동의보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아. 동의보감 네. 왜 이제 우리가 동의보감 한의사들이 맨날 동의보감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느냐. 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우리 한의학 서적도 수십만 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천 년이 내려온 학문인데 네. 예? 네. 그렇게 많은 의학 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이 한국의 동의보감이라는 게 네. 2009년도에 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그랬네요.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네요. 과연 그러면 이게 와. 도대체 이게 어떤 책이길래 네. 이게 아, 양생법.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느냐. 이 동의보감의 정신이 뭐냐면 네. 양생법이라는 게 아. 우리 몸에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전기를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네.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들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럼 거예요. 전 세계가 인정한 학문으로 그렇죠.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으면 우리 한의학은 몸을 치료하고 몸을 관리하는 게 치료. 우리의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의학 책과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이 독특한 어떤 네. 의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게 네. 예, 이제 강조가 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전기를 보강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동의보감의 어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네. 그런 논리의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내가 이제 척추관절 허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허리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이러면 치료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허리가 아프게 된 몸의 상황을 몸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네. 몸을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혈압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뒷골이 땡기고 해서 병원에 가 보니까 혈압이 높다. 네.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해 주면 내 혈압약을 먹으면 네. 내가 몸이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혈압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혈압약을 드시되 내 몸에 내 생활에 어떤 문제에서 때문에 이 혈압이 혈압이 올라갔는지 높아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규명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너무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분의 어떤 수명과 네. 건강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나름대로 연구한 통계 결과를 아, 보면 네.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그래서 한때는 생활 습관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생활 습관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이 네. 사실은 내가 70%라고 했습니다만 연구 결과는 75%로 나와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활 습관에서 더 제일 중요한 거라 하면은 뭐 음식이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 오늘 지금 네.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네.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사람에 따라서 내 사람, 패턴에 따라서 운동은 운동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고. 되고 뭐 기호식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얘기들 제가 이제 또 잠은 어떻게 네. 왜 이 사람은 잠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뭐 어지간하면 검사 특별히 없고 뭐 가면 또 유전적인 걸 자꾸 네.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20%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20%보다는 75%, 70%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은 20%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료 제도라든지 정부 정책이 이건 사실은 10%예요. 예,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네. 중증 환자들 중환자실에서 나름대로 진짜 그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네. 너무나 훌륭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과 수명을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생활 습관이란 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네요.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오늘 면역 강화하는 방법도 내가 생활을 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면역 강화하는 방법. 네, 이제 이 얘기를 좀 제가 네, 이제 드리려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네. 와.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연 아까 인체 면역. 자연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죠? 우리 네네. 스스로 하는 면역은 아까 얘기 나오다 조금 흘렀는데 좀 네. 연장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죠. 두 단계가 있습니다. 1차 면역이라는 선천 면역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고나는 거. 그렇죠. 혈액 네. 속에 가지고 있는 혈액 속에는 이제 혈액 대식 세포라고 속에. 이제 네. 들어왔을 때 이걸 잡아먹는 세포가 있고
NK 세포라는 세포. 거는 자연 살해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추럴 킬러 네. 셀이라고 아. 요즘 NK 세포 요즘 뭐 네네. 의학 지식 보면 많이 나오는데 NK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임파구 속의 호중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방어하죠. 네. 외부에 들어오면. 네네. 근데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방어를 못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네. 이제 2차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네. 1차 이제 뚫리게 되면 병원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2차적으로 이 B셀과 E셀 같은 참 T셀 같은 네. B셀과 T셀 같은 임파구가 작동을 하면서 네. 또 이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1차적인 선천 면역계를 더 강하게 네.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 스스로의 1차 방어선이 뚫어져도 네. 2차 2차 예, B셀이나 T셀 같은 임파구가 그런 것들이 임파구에 다시 통해서 항체를 항체를 형성하면서 형성해서 다시 방어 전선을 구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제 기능을 어쨌든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려면 아까 지금 우리 한의학에서는 제가 그 전기라는 강화. 이제 기혈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명 에너지입니다. 네. 그 생명 에너지를 강화하는 네. 예,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기가 과연 뭐냐? 네.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예요. 몸의 에너지, 네.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네. 힘입니다. 그다음 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를 되면 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혈액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네. 기와 혈이라는 에너지와 그런 그 영양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혈을 잘 생성하고 네. 또 그걸 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네. 각 기관에 잘 공급을 해주고 어. 또 순환되게 생성과 공급해주는 그 하고. 생체 리듬 시스템이 네. 잘 작동하면 네. 우리 몸에 면역력이 면역력이 생긴다는 네. 거죠. 네. 음.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기혈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생성과 순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제 인체를 제가 나무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네. 자,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렇습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있고 잎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비유를 하면 이 뿌리라는 건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이 오장육부에 해당될 네, 수가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해 주는 건 경락이라는 거죠. 네. 우리 경락 마사지도 하고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지나가는 영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통로, 근육이 뭉친다든지 그 경락이 막혀 있으면 마사지를 통해서 뚫어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길이 가는 길을 막힌 걸 청소를 뚫어줘. 해주니까. 청소를 해주니까 네, 뚫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뚫어서 이제 잎으로 가고 이제 네, 열매로 가고, 가고 꽃으로 가고 꽃으로 이렇게 가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인체의 어떻게 보면 각 기관입니다. 그게 네. 눈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손발이 될 수도 있고 각 기관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막히면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그렇죠. 잘 안 들린다든가 그렇죠. 끝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몸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건강이라는 게 복잡할 것 같지만 네. 우리 몸에서 음식이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혈이라는 들어와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보내고. 경락이라는 길을 통해서 보내고. 잘 인체 보내고. 구석구석에 잘 가주면 아,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능들이 잘 다 활동을 하는 꽃도 거죠. 피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움직일 예, 수 그렇게 되는 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관점이 예를 들어서 꽃이 시들고 잎이 그렇죠. 시들고 하면 양방에는 여기 균이 자르고, 뭐, 자르고 거기 약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밖으로 번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뿌리에 뿌리가 썩어서 나름대로 장부의 기능을 못해서 영양을 제대로 흡수는 되는지 그 다음에 경락이라는 그 통해서. 에너지가 가는 통로가 막히지는 막히지 않았는지 않게.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침이라는 거는 그 막힌 네. 걸 뚫어주는 거고요. 네, 재밌네요. 예, 뚫어주는 거고 또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장부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리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한의학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기혈, 오늘 생성과 순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얘기했는 네. 생성이 돼야지 기혈을 그렇죠. 생성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생성을 못하면 기혈이 부족해지니까.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그렇죠. 이게 기계 엔진인데 네, 네. 엔진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네, 되는데 네. 그 만들어내는 기능이 바로 소화기능이라는 거죠. 소화 기능이. 예, 소화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를 시켜서 기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이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소화기능인데 그러면 내가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기혈이 쉽게 말하면 내 몸에 기혈이 잘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어떻게 있느냐. 아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위에 늘 소화가 안 되고 네. 예? 늘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과식하면 속이 불편하고 또 조금만 특이한 거 먹으면 설사하고 네. 이런 소화 기능이 안 되면 기혈 생성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늘 피곤하죠.
늘 잔병을 달고 있는 거예요. 늘 집에 쉬어도 피곤하고 어디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설사로 나가는 것도 다 안 좋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를 못 하는 거고 장에서 소장에서 흡수를 해야 되니까.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장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위장에서 소화도 안 소화력도 되고, 문제가 되면서 또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흡수를 내보내는 하는 장에도 문제가 있고 손이니까. 이런 네. 그래서 이제 그러겠네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칭 소화기능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네, 말씀을 소화기능. 네, 소화기능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손발이 찰 수밖에 없어요. 왜 손발이 차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몸의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까지 보내줄 에너지가 부족하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위기능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과식하면 소화를 못 시키고 그게 네. 다 복부에 쌓이고 엉덩이 이 하체 쪽으로 쌓여요. 그래서 체형을 보면 오히려 상체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비대한 예, 비만이 아니라도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예, 대부분 하체가 좀 비대하다. 체형을 보면 하체가 오히려 조금 더 거울을 네. 보게 되면 하체가 좀 더 우리 비대한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여성분들 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네. 소화가 사실은 위 기능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네. 그러면서 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손발 차고 이제 지금 제가 그렇죠. 증상들을 자세히 다 적지는 악순환이 않았습니다만 되는 거예요. 예,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여자들 생리통 있고 또 머리 아프고 소화 안 되면 이런 게 이제 다 사실은 이제 기혈 생성에 문제가 있는 하나의 사인이죠, 저게. 음식 섭취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죠. 나타나는 하나의 사인인 겁니다. 네. 증상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평소에 뭐 차나 이런 것들은 기혈 어떻게 생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예,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이런 거죠. 네. 이제 음식과 기혈 생성은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에너지를 어디서 받습니까?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 대기 중에 산소 호흡과 음식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맑은 공기도 씌워야 되지만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내가 아까 우리 엔진 얘기를 우리 얼핏 했잖아요. 네. 기혈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엔진하고 같은 거예요. 예, 자동차 엔진이 이 사람은 타고날 때 우리가 제가 그 차의 브랜드를 얘기해서 좀 갑니다만 이제 우리가 엔진 보통 우리가 중형급, 소나타급 요즘 뭐 그랜저가 중형입니다. 중형급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티코나 아반떼를 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티코나 아반떼의 기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과식하거나 문제가 되면 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식사를 굉장히 소식합니다.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못 느끼면서 나는 위장장애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예.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먹는 분들은 적게 먹으니까 위에 부담 없이 가능한 건데 사실은 위 용량이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평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손발이 차다든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늘 피곤하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내가 에너지 생성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엔진이 좋지 않으면 고급 휘발유를 좋은 걸 써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급 갖고 있는 게 좀 약하니까. 그렇죠. 고급 휘발유를 어떻게 먹냐? 조금씩 자주 먹어줘야 돼. 조금씩 자주.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밑에 저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새끼가 아니라 하루에 5끼를 권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밥을 5끼 우리 차려놓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끼는 성실하게 드시고 위에 부담 안 되게 드시고 아침, 점심과 점심, 저녁 사이에 이제 간식을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은 찰떡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찰떡이 사실은 우리가 연료를 따지면 굉장히 그 고급 휘발유입니다. 에너지를 금방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혈당 지수 같은 건 높을 수 있지만 예, 그 쉽게 말해 에너지 공급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찰떡 같은데 견과류 같은 거 넣어서 좋은 견과류 같은 거 해서 견과류 집어넣어서 찰떡이 그렇죠. 랩을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 중간에 예
예, 뭐 두세 개씩 이렇게 그렇죠. 좋네요. 드시고 이렇게 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내 몸의 그러겠어요. 건강 관리하는 방법.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음식이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좀 저급 휘발유로 표현하는 것들이 네. 기름진 음식, 네. 그다음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 그다음에 성질이 찬 거. 음식. 특히 저 성질이 찬 거가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젊은 여성분들이. 근데 네. 대부분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줄 알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냉장고에 과일은 대부분 냉장고에 있잖아요. 네. 꺼내서 바로 드시죠. 네. 그러면- 냉장고에서 나와야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 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 걸 먹으면 안 그래도 부족한 에너지를 그 찬 걸 데우는데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고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위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꼭 드시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꺼냈다가 밖에 뒀다가 어느 정도의 실온 정도에 되게 드시는 게 좋고 맛있게 먹으려고 일부러 냉장고에 그러니까요. 넣었다 가능하면 먹었는데 꺼내 나오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익혀서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상온에 저 있다가 과일에 먹어라. 대해서 네. 좀 제가 좀 한번 네, 또 좀 짚어주고 배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 저런 부분들은.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내 몸이 피곤하고 이러니까 옆에서 너 너무 안 움직여서 그래. 네. 운동 좀 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런 나 사람은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여.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근육량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네. 예, 운동을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이 몸이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지 그러고 네. 뭐 피트니스 끊어가지고 6개월 끊어서 하다가 하다가 나가 떨어지면 나가 떨어지죠. 왜냐면 한 달 해보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드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과한 운동은 절대 과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게 피트니스 센터 가서 할 게 아니라 스트레칭이나 요가나 가벼운 산책 같은 걸 권하게 되고요. 이제 저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체가 좀 상체에 비해서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상체 운동을 하라고 저는 이제 권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덤벨 같은 걸로 상체 팔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올해 상체 중심의 운동을 하는 게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체가 약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저런 사람들은 절대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게 특별히 저걸 강조해 놓은 이유가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배에 힘도 없고 위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배에 힘도 없고 근육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디 정보를 보니까 허리 아프면 수영이 좋더라. 네, 네. 이래서 수영하는데 나중에 허리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저런. 에너지가 부족한데 물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뺏기고 나면 더 근육에 힘을 못하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차가운 물의 온도가 내 갖고 있는 그렇죠. 에너지를 뺏어가기도 당연하죠. 하는 그래서 따뜻한 데는 좋죠, 오히려. 따뜻한 데 들어가서 몸을 풀어주고 하는 거는 좋지만 수영장 끊어서 일반 그런 수영장에서 하는 거는 좋지 안 않다. 좋다. 예. 예.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는 차는 뭐가 있느냐? 뭐 우리가 성질이 다 따뜻한 거죠. 왜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네.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채워줘야 중요하잖아요. 되니까.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인삼, 생강이라든지 생강, 계피, 계피, 숙차 네. 이제 다 성질이 따뜻한 겁니다. 네.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즐겨 드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도움이 드리고요. 되는 차까지. 질문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우리 뒤에 가기 전에 조금 질문을 좀 그러겠습니다. 한번 보고 네. 갈까요? 지금 이명환 님께서 질문 네. 주셨어요. 네. 나이는 75세인데 변비가 자주 일어나고 네. 소변 주기가 짧아지는데 네. 소변의 양은 그래도 많으시대요. 네.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 한번 뵈면 좋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네. 변비가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노인성 변비라고 해서요. 아.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수분량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이 마르는 겁니다. 진액이 마르는 거거든요. 네. 진액이 몸속에 진액이 마르게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변이. 네. 그래서 노인성 변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장의 운동성도 떨어지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첫째 장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이제 저분 이명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소변을 자주 본다는 네네. 저런 걸 얘기를 들어봐서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 뭐랄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몸에 진액이 많으면서 노인성 변비도 왔지만 하체 근육이 많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빠지지 않았나, 하체 근력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이 두 가지를 딱 그 솔루션을 드린다면, 일단 물을 좀 따뜻한 그런 물을 사실은 장에 가장 좋은 게 물이기 때문에 네. 물을 많이 드시면서 낮에 활동할 때, 낮에 저녁이 아니고 활동. 활동할 때 물을 많이 드시면서 하체 운동을 좀 운동. 많이 하시라. 하체 운동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권하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네, 계단 예, 오르기. 계단 오르기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 계단 오르기는 제가 환자를 본 지가 한 30년 지금 됩니다만은 네. 한 20년 전부터 환자가 오면 계단을 어떤 식으로 올라가라라는 계단 오르는 운동법에 대해서 브로셔를 만들어서 제가 환자들한테 사실은 네.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계단 오르기. 예, 오르기.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 수년 전에 보니까 TV 방송에서 그걸 네, 맞아요. 한번 계단 그걸 오르기 예, 했어요. 그걸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진짜 좋은 그 프로를 한다. 제가 이게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네. 사실은 너무나 좋은 운동입니다. 네, 계단 그러니까 우리 오르기. 몸에 아까 어떤 그 나중에 이제 얘기가 할 겁니다. 네. 계단 오르기가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그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네. 드릴 거고 네. 어쨌든 하체 네.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이점선님은 이점선님. 한번 지금 4번, 5번 디스크가 터져서 오른쪽 엉치 쪽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는데 저는 운동으로 치료하고 싶어요.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침 치료와 한약을 네. 먹었는데도 그 못 받았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침 치료, 한약 치료, 뭐 양방의 소염 진통제 다 네. 좋다니까요. 다 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네. 통증이 있고 힘들 때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디스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무거운 걸 진짜 갑자기 무거운 걸 드시다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넘어지시면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런 디스크가 오지 않고 일상생활하면서 지금 디스크가 밀리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라는 걸 눌리기 때문에 엉치부터 다리까지 저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저런 문제는 쉽게 말하면 허리 근육이 지금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약화되어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더 이제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일단 배에 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지방을 줄이는 거고 근육량은 오히려 느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체중 이게 중력이 문제가 되고 좀 네. 이제 표현을 이제 체중이라고 하다 보면 네. 어쨌든 살 살 빼고 이제 저울에 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체중이 숫자가 줄면 되는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가까운 어떤 그 우리 뭐 동사무소나 가면 다 이게 인바디라고 다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BMI 체크하는. 그래서 체지방이 얼마가 많은지 체지방. 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근육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부, 콩, 생선 이런 단백질은 많이 드시면서 네. 근육량은 늘리고 근육량을 오히려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그런 근력 운동을 해서 허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예. 이렇게 몇 개월간 좀 더 이거를 해보고 그래도 더 힘들면 수술을 권한다든가. 수술은요. 수술 적응증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한의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술이 너무 지금 많이 우리가 수술 적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디스크가 와서 수술 적응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이 사람은 수술 안 집 하면 병상에서 4주간 절대 안정을 하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주간 절대 안정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가 밀리면서 우리가 이 방광이나 대변 쪽으로 가는 그런 천골신경을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의 장애가 왔다. 디스크 때문에 대소변의 장애가 왔다. 그럼 수술을 해야 돼요. 또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하면서 디스크로 인해서 풋드롭이라는데 발목이 이렇게 처지면서 올라가지를 않는다. 네. 예. 그리고 다리가 좌우를 비교했을 때 한쪽이 너무나 가늘어지고 위축이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적응증으로서 수술을 고려하지만 해야겠지만. 그건 5% 미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디스크 환자 중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의 문제를 찾아서 좀더 나름대로 해야. 개선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제가 체지방을 줄이고 그런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고 하는 운동을.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 그 얘기하시는 네네. 부분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다 그렇겠습니다. 네. 중복.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게 다른 게 단순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는 건데 네, 그렇죠. 당연히 디스크에도 도움이 되고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한 예. 번만 더 예, 한번 더 짚고 보고 또 강의를 넘어갈까요? 진행으로 예. 나가겠습니다. 허수키 님이셔요.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 아주 심하거나 경미하거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경미하다는 얘기인가 봐요. 예, 이 부분은요. 사실은 기본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그런 후유증이.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평소에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런 네. 유사한 바이러스에 어떤 그걸 체득해서 경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네. 오히려 그런 백신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별 문제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내가 건강해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내 몸이. 그러면 나는 진짜 타격을 어떻게 세게 보면 받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몸은 건강한데 다행히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거나 내 몸에서 어떤 그런 경험이 없다고 없으면? 하면 요번에 백신을 맞으면 엄청나게 이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 아, 내가 어쨌든 유사한 바이러스 내지는 어떤 이런 걸 내가 경험해서 내 스스로 그런 종류의 있었었구나. 어떤 저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어떤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 내가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구나. 네. 내 몸을 너무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보면 이제 들어오지 그렇죠. 않고 온실 속에서 살아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둘째 우리가 기혈의 순환 기능이 네, 강화되고 하는 쪽으로 또 강의를 또 이어가다가 그렇죠. 또 이제 좀 질문을 예,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죠. 기혈의 이제 순환이 순환 어떻게 기능이 강화되는가. 뭐냐면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순환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찌꺼기가 많다는 거죠. 아. 몸에 기혈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경락을 통해서 이 경락은 기혈이라는 이 통하고. 지나가는 통로인데 네. 그 통로가 쉽게 말하면 우리 강물에 비유를 하면 네. 강에 이끼가 많이 끼고 바닥이 지금 뭔가 이끼가 끼면서 지저분하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혈이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만한 사람들은 아. 이 지방이라는 게 다 독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끼잖아요. 네. 예? 네. 강물이 이끼와 같은 갑자기 거죠. 갑자기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이끼와 같은 거죠. 이끼와 같다. 이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엄청나게 무겁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네. 일어나서 한 15분 움직이고 나면 이제 생기를 찾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잠을 잔다는 건 쉬었잖아요. 네. 그럼 아침에 개운해야죠. 그렇죠. 쉬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다는 거는 아. 이게 평상시에 이 순환시켜주는 심폐기능이 100이라는 게 정상이라면 한 8, 90, 7, 80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아. 순환이 떨어져 있는 기능이 네.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잠을 자게 되면 5, 60으로 빠지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평소에 정상적인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7, 80으로 떨어지니까 아침에 오히려 개운하고 가뿐하게 가뿐한 일어나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붓는다. 아, 그러면 내가 이게 말랐더라도 내가 마른 비만이 아닌가. 네, 아니면 내가 진짜 심장에 순환 기능이 문제가 왜냐하면 순환 기능이라는 거는 이 아까 만들어진 소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혈이라는 생명 에너지를 전신으로 뿌려주는 어떤 동력이거든요. 네. 심폐순환 기능이라는 네. 거. 예. 그 동력과 지나가는 통로를 다 어떻게 보면 순환 시스템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통로에 이끼가 끼어 있거나 아니면 동력이 부족하거나 네.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저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평소에도 자꾸 눕고 싶어요. 누우면은 문제는 뭐냐면 누우면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 가면 또 오히려 덜한데 나 집에 있으니까 주말에 난 더 힘들어. 네. 예. 아,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구나. 네. 예,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또 움직여도 숨이 찬다든지, 예, 또 뭐랄까 성격이 느긋하고. 예, 좀 느긋하고 좀 이렇게 고집도 아까 좀 세고. 기혈 생성에서는 네.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고집이 늘 센 거랑 고집이 세죠. 왜 그럴까요? 왜 고집이 세냐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대사력이 떨어지면 내놓기를 싫어합니다. 아. 뭐든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비만이 자라요. 갖고 있군요. 그렇죠. 보내질 않고 고집이. 예, 예. 그리고 예, 매사에 어쨌든 템포가 느리고 템포가 맥도 느리고. 느려요, 맥도. 맥이 느려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이 맥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도 파악하고 네. 또 나름대로 뭐 몸의 문제점도 짚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몸의 어떤 사인이죠. 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순환 기능에 문제가 있다. 기혈 순환을 예. 강화하는 방법의 그렇죠. 음식을 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첫째 비만을 관리해야 돼요. 비만을.
지방을 관리해야 됩니다. 몸의 체지방을 네. 관리해야 됩니다. 그 체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뭐 고탄 뭐죠? 요즘 참 저탄 고단백질 네, 있고 또 뭐 맞아요. 어떤 고지방을 먹는 뭐 지방을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사실은 탄수화물. 네, 가장 기본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네,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고 단백질을 늘리는 건데 저기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네, 교수님.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탄수화물이 드려볼게요. 현금이네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몸이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탄수화물이나 음식이나 이걸 우리가 돈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네. 돈의 비유를 해서 우리가 가정의 경제 시스템을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일단 탄수화물이 현금입니다. 그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한 달 쓰고 남은 거는 다 적금으로 지방으로 저금을 하게 돼요. 네. 예. 그 이제 적금이 바로 지방이죠. 네. 지방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서 쌓여요. 지방의 형태로 다 적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먹게 되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문제는 이 적금이 진짜 돈이면 좋을 텐데 이게 지방의 형태로 몸에 자꾸 아까 순환을 막게 되고 막고 독소를 만드는 거죠. 독소를 예. 막으려고. 그리고 지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아까 말씀대로 강물이 이끼가 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강물이 순환이 안 되죠. 그럼 네. 어떻게 되죠? 강물이 썩죠. 막혀요. 예. 막히는 게 아니라 썩어요. 상하죠. 썩어요. 지방 세포가 늘어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납니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거든요. 예. 네.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육의 비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BMI보다는 체지방률, 요즘 네. 중요한 게 체중보다는 체지방률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입니다. 사실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재력이 키워지는 그렇죠. 거네요. 이거는 우리가 건강에. 예, 어떤 진짜 돈이 갑자기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네. 우리가 그게 안 될 때 다 이게 큰 어떤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근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육이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면역력과도 관계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은 현금이 탄수화물이란 현금이 들어오는데 지방을 갖다 쓰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정의 경제 시스템에서 현금이 매월 월급이 들어오고 있어. 근데 은행에 가서 막 돈을 적금한 걸 갖다 써.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펑크나죠. 펑크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죠. 네. 집에 가정의 경제 시스템이 그렇죠. 무너진 거죠. 무너져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탄수화물 먹고 뭘 먹어도 살 빠져 이러고 뭐 요즘 광고하고 이거는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빵국수 밀가루라는 탄수화물을 먹는데도 살이 빠지더라. 이거는 아주 내 몸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네. 예. 네. 먹으면서 뭐 살이 빠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그 체지방 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뭐 먹고 잠자는데도 살이 빠진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사고로 생각을 해도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줄여야지만이 적금을 갖다 쓴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 빵, 국수, 밀가루 같은 줄이고. 과일, 특히 과일 줄여야 됩니다. 과일도요. 네. 그런데 네.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 평생 과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은행에 돈, 지방을 원하는 만큼 뺄 만큼 빼고 나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위가 적당하게 줄게 되고 그때는 군것질로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일을 먹고 싶으면 끼때 네. 밥 대신에 과일만큼만 위 용량만큼만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하루 쓰고 소모되고 끝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그 용량만큼 식사 때 가능하면 또 그만큼 먹었으면 그만큼 식사량을 줄이면 우리가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만이 문제가 되고 체지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 네. 일단은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됩니다. 왜 3개월이 중요하냐? 우리가 위의 사이즈가 바뀌는 거는 2달 정도부터고요. 몸이 바뀌는 데는 한 3개월이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일주 한 달 해가지고 뭐 살 빠져 좋아할 거 없어요. 왜냐면 위 사이즈가 바뀌는 게 2달 걸려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요. 네. 예, 그래서 몸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해서 몸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날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까지는 어쨌든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 뭐 이건 운동. 이제 시간이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그랬어요. 같은데.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수영하는 냉온탕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 것보다는 특히 기혈. 좀 사실은 냉온탕이
우리 피부 모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네네. 불순물이 빠지면서 막혔던 경락이 소통이 되면서 따끈따끈하잖아요. 네. 찬데 디 갔다가 더운데 디 네. 가면 막 맞아요. 그 뭐 짤 이렇게 때. 바늘로 수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자극을 주는 소통이 되는 거니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심장 질환 환자들은 주의를 예, 해라.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좋은 하나의 어떤 건강 관리법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혈순환에는 주의를- 좋지만. 예. 그리고 비만은 면역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더라. 네. 지금 보니까 비만한 사람들은 T세포 기능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T세포, 감사합니다. B세포, 우리 후천 면역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네. 중요한데 그게 부족하고 떨어지더라.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더 위험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지방 대사를 높일 수 있도록 녹차나 녹차, 커피 아메리카노, 보약이죠. 커피. 이런 사람들한테. 네. 아, 카페인이 대사력을 높여주니까. 태우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박하차라든지 박하차. 뽕잎차 이런 게 좋은데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거는 오전에만. 오전에 먹어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라는 게 네. 사실은 요즘 저는 진짜 꼭 말씀을 우리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 오후 5시 이후로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난 저녁에 먹어도 잠 잘하 그러고 커피 그건요 먹는 사람도 봤어요. 많죠. 네. 그 많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곤해서 자는 거고 절대 뇌 세포는 깨워 사실 커피 안 먹고 주무시면 훨씬 더 숙면의 질 높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 그 본인이 네.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아침 10시 이후로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왜냐면 카페인이 지속이 12시간 가거든요. 오래 가는 사람은. 12시간도 가요? 저는 7시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뭐 그 정도면 대부분 네. 5, 6, 뭐 12 심지어는 4시간이면 다 시간 끝나는데 아. 예민하고 오래 가는 사람들 12시간까지 가요. 그럼 오전 10시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면의 골든 타임이 10시에 자는 게 좋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 전까지 어쨌든 오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먹어라. 그래서 저건 꼭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네. 사실은 저런 것들이 몸의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 기혈 이제 균형 조절. 균형 예, 조절.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 호르몬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생성이 잘 되고 심장에서 잘 보내줘도 네. 이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예, 낮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우리 사람이 가장 건강한 거는 자연의 어떤 네. 에너지 흐름에 순응하는 건데요. 그 자연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루의 일과를 보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에너지가 쫙 끌어올라가는 거죠. 쫙 이제 워밍업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오후 서너 시, 5시 되면 이제 쿨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가장 우리 건강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게 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밤에 커피 마시면 그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 녹차, 저녁에 녹차 마신다. 그렇죠. 다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잠 못 자게 되고 하면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린애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요? 네. 예, 성장 생성 호르몬이 다 나오는데 이게 뭐 사실 호르몬이 생성되는 타임이 바로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거든요. 그 골든 타임에 잠을 자야지만이 되는 생성이 되는 현대의학적으로 호르몬이 생성이 되더라는 건데 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두워지면 이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고 호르몬이에요. 네. 예. 그게 몸에 들어오는 타임이 그게 어두워지면서 몸에 들어오는 타임이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자연의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타임이고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보니까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타임이더라. 이제 이 얘기 네. 예, 그거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많고요. 네. 왜냐면 키가 뜨니까. 예, 기가 그리고 떠서. 상체가 대부분 이제 나이 들면 네.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상체가 비대해지잖아요. 예. 우리가 목욕탕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 다 다리는 가늘고 상체가 굵어지죠. 네. 다 키가 네, 네. 물이 마르면서 그렇죠. 키가 뜨기 혈관이 때문에 약해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양질의 수면은 10시에는 못 10시에는? 자더라도 11시에는 자라. 네. 예, 제가 어쨌든 빨리 끝내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무조건 하체 운동해라. 왜냐하면 하체 우리가 근육의 70%는 엉덩이나 허벅지에 있는데요. 네. 그 엉덩이나 허벅지는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호르몬 저장 창고입니다. 네.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잠을 자서 호르몬을 받아서 거기에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예.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예. 중요한 예. 그래서 하체 하체 운동. 근육. 그래서 근력하고 면역 운동은 면역력은 굉장히 관계가 많더라.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아까 내가 얘기 나이가 든다는 거는 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젊어진다는 거는 물을 우리가 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젊어지는 거예요. 네. 어린애들은 몸의 수분이 90%예요. 네. 나이가 들면 70%, 60%, 뭐 50%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걸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명상이라든지 이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자꾸 뜨니까 이게 균형이 깨진다. 이제 이런 걸 잘해라. 그리고 네. 차도 뭐 산수유나 구기자 이런 걸 이제 저녁에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의 에너지는 정적이잖아요. 네. 저녁에 먹으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네. 뭐 중간에 제가 좀 급하게 넘어왔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 또 좀 몇 받을게요. 번 받겠습니다. 배규옥님이시네요. 67세 네. 남성으로 퇴직 후 2, 3년 전부터 식사 후 콧물이 계속 나와서 네. 3회 정도로 풀어야 겨우 코가 괜찮아지고 있어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요. 네, 예. 자, 이거요. 이제 뭐 어쨌든 콧물이 우리가 이제 어떤 알러지 비염으로도 날씨가 추워지면 찬 기운에 대한 알러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의 어떤 환경도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하는 기혈이라는 걸 잘 만들고 잘 순환이 돼서 코 주위에 잘 가주면 찬 것에 대한 면역력도 방어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꽃가루나 이런 거에 대한 면역력도 생기면서 방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뭐 알러지 비염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콧물을 마르게 하는 약도 먹고 뭐 염증을 없애주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이제 코에 대한 걸 좀 비유를 들면 이 콧물이 흐르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염증이 있고 이런 것들은 방을 하나의 비유를 들면요. 방 안에 곰팡이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뭐 염증약을 먹고 이렇게 콧물을 마르게 하는 거는 그것만 닦아내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곰팡이. 방문을 열어주고 방에 불을 떼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아까 기혈 생성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균형 조절이라는 이런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좀 그렇게 해야지만 기혈이 코 주위에 제대로 가서 그러면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치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까 내가 3가지 패턴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어느 패턴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사실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기혈이라는 걸 잘 만들어내고는 있는지 내가 비만해서 되는지. 맨날 몸이 무거워 처지고 순환이 안 되지는 않는지 또 그리고 내가 잠은 잘 자고 잠 못 자고 뭐 맨날 뒷골 땡기고 또 허리 다리 힘이 없어서 관절이 아프고 이러지는 않는지 이거 이제 봐야죠. 그런 걸 봐야죠. 거기 맞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찐빵님이시네요. 상황버섯 끓인 차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상황버섯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음식들이 이제 다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버섯류는요. 버섯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섯이 어디에 자랍니까? 습한 데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음기, 진액. 일종의 음기라는 건 호르몬이거든요. 양방의 호르몬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액을 우리 몸의 어떤 체액과 같은 진액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상황버섯뿐만이 아니라 뭐 버섯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음식은 다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요즘 너무 이게 건강 프로 보면 뭐가 좋다 이게 너무 많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음식은 주위에 가까이 있는 제철 음식 그게 다 면역력 높여주고 좋은 음식들인데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합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남기현 선생님 거 듣겠습니다. 70대 후반입니다. 요즘 들어서 오후가 되어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나른해지고 몸살이 나는 듯한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세도 면역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사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빠지거든요. 우리가 40대 후반부터 근육량이 1%씩 빠져나가요. 이 근육량이 빠지고 대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어쨌든 세월을 역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월을 어느 정도 버텨야 되겠다라는 내 근육 만드는 게 세월을 버티는 거예요. 내 몸에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근육을 만들 수 그러면 있도록. 선생님 지금 70세시고 퇴직하시고 이제 오후 되면 나른해진다 그러는데 오후에 나른해질 때 나가서 걸어라 이런 걸 권하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서 나른해진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무시더라도 한 15분, 20분 정도 짧게 30분 이내로 잠시 주무시는 거는 괜찮은데 나른해진다고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자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낮이 아니고 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끌어올려서 오후에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면 밤이 돼서 이게 낮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리듬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주무시면서 약간 피로를 풀어주는 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제 에너지가 딸리면 사실은 좋은 걸 또 음식을 먹어야죠. 보양식이라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혈을 만들려면 좋은 걸 먹어야지 기혈이 만들어지지. 그냥 안 만들어지거든요. 예? 라면 먹고 뭐 귀찮다고 뭐 국성 이렇게 하면 연세 드시면서 근육량은 점점 빠지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식사 패턴을 두부, 콩, 생선, 고기는 많이 드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기름기 없는 고기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기는 몸에 안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기름기가 문제지 지방이 문제지 기름기 없는 고기는 뭐 수육을 해가 드시든 어쨌든 드시면서 근육량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솔지님이십니다. 발목을 삐어서 병원에서 약도 복용하고 체외 충격파 시술도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주위에서 한방씩.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발목을 한번 삐고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을 삐는 사람들은 발목에 문제가 아니에요. 발목이 약해서 삐어졌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혈 생성이 안 되면 손발이 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이 삐더라도 대부분 2, 3주면 다 스스로 인대가 이 기혈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이 발목 삐다고 맨날 가서 물리치료 받고 2달, 3달 이거는 발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발목에 이 인대 손상을 회복을 못 시키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또 비만한 환자 같은 경우 비만한 환자 같은 경우는 중력이 지방 1kg 늘어나도 5kg의 중력이 증가되는데 그걸 줄이지 않고 발목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회복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조동윤님이십니다. 69세인데 좀 걸으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찹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심장에 혹시 어떤 그 심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관상동맥이라든지 이런 데 영양을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반드시 심장내과나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심장내과. 네, 이런 데 가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몸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근육량이 없어서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뭐 부담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체지방이 많아서 뭐 심장에 부담을 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단을 조금만 올려도 숨이 차다 그랬잖아요. 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의 문제. 우선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우선의 심장내과나 이런 데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몸의 문제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돌봐라. 자연천지마님입니다. 60세 여성입니다. 30년간 사무직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했어요. 오래전 차 사고 후에 힘든 증상을 겪으면서 면역력 중용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손가락도 불편해서 초담극이 물리치료를 받았고 2, 3년 전부터 특히 오른쪽 손가락 마디가 심하게 아프고 두꺼워졌답니다. 몇 년 전 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는데요. 네, 지금 염증이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혈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죽은 피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혈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염증 물질이에요. 어혈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격에 의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는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손가락에 뭐 지금 파라핀 파라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말초의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혈이 있으면 또 순환이 잘 안 돼요. 특히 어혈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가 가장 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에 어혈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핀 요법 굉장히 좋고요.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아까 손가락이 굵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 일종의 변형이 온 거예요. 이미. 변형이 와서 비대해진 거죠. 그래서 그건 그러면 수술하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수술까지는 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라든지 또 어혈을 제거하는 어떤 우리 한약의 치료법이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 치료도 있고 어혈을 치료하는 한약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원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네. 목단님이신데요. 아. 탕약과 공진단의 네.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공진단 효능도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탕약도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탕약이라는 게 아까 기혈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기혈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 네. 또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탕약이 들어가서 기혈 순환이 되도록 지방을 빼주면서 또 순환이 되게 해주고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은 또 기혈 균형을 그게 이제 다 탕약이죠. 네. 이제 그런 탕약도 있고 또 부족하니까 그런 기능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과로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한의학에서는 보약식의 탕약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탕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탕약 중에도 아주 그 뭐랄까 어떤 핵심적인 예, 그런 이제 아주 그 어떤 고가의 그런 에너지를 잘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향이라는 겁니다. 사향. 네. 예, 사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진단의 핵심인데요. 네. 그건 뭐냐면 사향은 이거 뭐 수백 리, 뭐 수십 리 밖에서도 그 사향 냄새가 네, 난다.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뚫는 힘이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진단은 사향이 핵심인데 이 사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거 막혀 있던 거를 뚫어주니까 네. 엄청난 거죠. 진짜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뭐 피로도 왜냐하면 싹 소통이 되니까. 그럼 1년에 공진단을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좋죠. 좋아요. 네. 아, 그러면 한 번, 교수님, 그럼 예를 들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다고 치면 네. 한 달에 몇 알 먹으면? 보통 하루에 한 알 정도. 그래서 저는 여건이 되면 한 2달 정도는 먹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하루에 한 알이면 30알이잖아요. 네. 한 2달 정도 드시면 아까 오. 내가 몸이 바뀌는 데는 한 2달 정도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몸 구석구석에 우리 모든 세포 이런 것들이 경락을 뚫어주기도 하고 또 그래요? 에너지가 부족한 데는 그 가서 그 기능을 네. 예를 들어 뭐 피곤하면서 시력이 떨어진다면 그 에너지가 가서 충분히 이 눈주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좋네요. 그렇게 예, 이제 그렇게 공진단은.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우리 한의계에서 공진단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이제 그런 사실은 좋은 약인데 문제는 이제 저게 너무 고가다. 왜냐하면 사양이라는 약 자체가 너무 이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 약이 있고 2,000원짜리 약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2,000원짜리 약은 1,000원짜리 약보다 2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 약보다 아. 한 20% 효능만 더 가지고 있어도 2,000원짜리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공진단을 고집할 건 아니고 여건이 되면 뭐 너무 좋은 드셔도 거고 좋고. 너무 좋고 그보다는 내 몸에 맞는 평소의 생활요법과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한의원에 가서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네. 체크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오히려 약을 드시는 게 네. 예,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몸에 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올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재경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을 나눴는데 정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너무 흥미진진하고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저는 아주 행복한데요. 여러분, 여러 시청자님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코로나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기